양택문이라고 그러고요. 양택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양택은 집을 짓기 위한 터, 집터자리부터 집터를 선정하는 것. 집터 선정을 하고, 선정을 했으면 이제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 계획을 해야죠. 계획을 하면 이제 기초 이제 공사를 하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주출을 했지만 요즘은 기소를 하죠. 기소를 해서 이제 하는데, 기소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집에 자양을 정해야 한다. 집을 자양을 정해야 기소를 자양에 맞춰서 합니다. 또 뭐가 있냐? 자양을 정해야 집의 전체적 울타리를 선정합니다. 울타리. 집의 전체적인 부지 선정이죠. 저 울타리. 그리고 남의 이제 집을 어떻게 지을 거냐 설계를 할 것이고, 설계하고 이제 정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작게 봐서는 이러한 이제 순서로 하지만 크게 보면 양택에는 말 그대로 양택이 있고 양기터가 있고요. 양택이 있어요. 택은 일개인의 한 사람의 집을 말하는 거고, 양기는 마을, 읍, 면, 소재지 또는 시, 군, 수도. 요즘은 광역시죠. 광역시가 있죠. 광역시. 그래서 양택의 가장 큰 규모는 광역시, 수도입니다. 수도. 근데 요즘 광역시는 인구 비율로 해버리죠. 인구 100만 하면 광역시로 승격시켜버리고 해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인구 100만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도읍지죠. 이제 도읍지 또는 지금으로 말하는 도청이 있는 곳. 도읍지는 뭘로 하냐? 첫 번째, 강이 있어야죠. 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용세론에서 말할 때, 용세론에서 말하는 뭐가 있냐? 관용이 모여서 터를 이루어야 도읍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남은 영산강이 딱 감고 돌아가는 나주에 나주 목사가 있었죠. 전주는 좀 그다음부터 여기 전주에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옛날에 모든 도읍지들은 다 강을 띄고 있어요. 강을. 그 이유는 물 수량이 많고요. 또 교통, 배로 실을 나르기를, 물이 훨씬 육로로 가는 것보다 빠릅니다.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강이 아주 중요했죠.
그리고 간용돌이 모여야만이 큰 기운을 밀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털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평양, 개성, 한양, 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계룡산, 또 저기 더 내려가면 합천에 뭐 가야산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가야산 이렇게들 이제 터가 나라의 국기 터가 될 수 있는 터가 있다고 이제 옛날 어른들이 전해오죠. 그래서 현재는 한양 터까지 지금 쓴 거죠. 나라의 수도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는 계룡산이다. 그래서 정부 청사를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계룡산 쪽에 있는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제 실수했죠. 세종시는 계룡산은 금강 밑에 있고 세종시는 금강 위에 있죠. 그죠?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계룡산으로 가려면 금강 밑에 계룡산 밑으로 가야지. 왜 금강 위에 계룡산을 벗어나서 금강 위로 와? 위로 와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문제. 그래서 양택의 가장 큰 터는 도읍지. 그 다음은 우리가 말하는 시나 군을 이루입니다. 시나 군은 간용이 여러 개가 모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 하천. 큰 하천이 이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작아지면 뭐가 되냐? 마을로 이루어지죠. 마을. 이게 시군, 읍, 면, 읍면은 천을 끼고 되지만 마을은 천이 없어요. 마을은. 그럼 마을은 뭐냐? 예. 뇌가인데 뇌가는 큰 천은 아니고 그냥 우리 도랑천이죠. 도랑천. 그래서 저희는 큰 인물이 사람이 크게 되려면 큰 도시로 가야 된다. 왜? 조그만 마을에서는 뭐 인물이 돼봐야 이장밖에 더 왔어요. 여기서 더 해봐야 시장, 군수, 뭐 읍장, 면장이죠. 하지만 도읍지 보면 한마디면서 한 나라를 그냥 좌우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생기죠. 요즘 우리나라 서울시장 힘이 파워가 세죠. 서울시장 하면 그냥 바로 다음 대통령 출마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대로 그런 이유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 향리촌락이라는 한마디 말해서 마을을 이루는 양택에서 어제 그제 갔다 온 데가 사진에 나오죠. 4페이지에 남원 수지면 홍옥님이 가서 보고 왔죠. 몽신제. 네, 몽신제. 사진이 몽신제 사진입니다. 좀 이제 됐겠죠? 그래도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좀 됐습니다. 또 여기 말고 저쪽 경주에서 좀 내려가면 영천은 또 경주 쪽이죠. 거기 가면 또 마을 전체 촌락이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양택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마을이 여러 군데 이제 나오죠. 저 경상도 북쪽으로 가면 그 닭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닭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택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저쪽 예산에 가면 충남
예산 쪽에 가면 아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가면 산 밑에 촌락이 쭉 이어진 양지터가 있어요. 전산을 공부하고 가는데 그런 곳들이 대표적인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의 한옥마을을 이 양택토로 볼 게 없어요. 크게 따져서 보고 할 게 없어. 그냥 관광 사업사 만들어 놓은 한옥마을이지 풍수적으로 막 좋다 해갖고 얘기하기가 조금 내가 잘 안 따져봐서 모르겠지만 좀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양택은 양기가 있고 일반 양택이 있다. 그리고 일개인이 사는 집은 양택이고 마을을 이루고 시군을 이루고 수도를 이루는 것은 양기다. 옛날부터 이제 요 터들에 대한 선정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그걸 잘 안 하고 요즘은 그 자연이 좋다고 해서 집들이 없고 산림이 일창하고 앞에 계곡이 흘러가면서 물이 흐르고 하면은 막 그런 데가 좋다고 골짜기에다가 땅 사서 집 지는데 얼마 못 삽니다. 그런 데 산수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 투자하지 마시고 옛날 어른들이 잘 알아서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에 마을을 다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귀농을 한다든가 하게 되시면 마을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택지 선택법에 보면 언제 양택지를 보는 게 좋냐? 겨울이나 이른 봄이 좋다. 이유는 주위에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고 잘 보일 때, 땅이 잘 보일 때 하는 게 좋다. 또 거기에 보면 그 가을이나 또는 여름에 무성해진 숲이나 또 가을의 뭐 단풍 이런 거에 주위 분위기에 혹해가지고 그냥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나 이른 봄이 좋다. 또 앞산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햇볕을 가릴 염려가 없어야 좋고 뒤로도 야산이 있어가지고 청룡백호나 형태를 갖춘 양지바른 남양의 땅이면 더욱이 좋다. 이게 사세를 갖추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요즘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도 이런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세는 잘 따져서 청룡백호가 있고 좀 따져서 했는데 하나가 없더라고요. 앞에 단이 없어요. 단이. 앞에 널찍한 공간이 없어. 예. 당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이 없다는 소리는 편안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집터 앞에는 널찍한 공터, 아니면 밭이 됐든 간에 경도가 이렇게 많이 짙지 않고 살짝 경도가 진 넓은 이렇게 판이 있어요. 당이 있어요. 그것도 겨울에 눈이 내려도 먼저 녹고 겨울 찬바람이 불어도 별 영향이 없는 거. 봄이면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것을 말한다.
따뜻한 곳이라는 얘기죠. 따뜻한 곳. 옛날 어른들이 집 지은 구조를 많이 보면요, 자자오양을 많이 하죠. 이게 뭔 말이냐, 북에서 남으로 향해서 집을 짓는다 이거죠. 그래서 자자오향이라고 하는데, 자자오향으로 집을 많이 졌어요. 이 이유는 딱 하나죠. 일조권 때문에. 일조권 때문에 후기 때문에 남향으로 많이 지었는데, 실수 좀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산이 뒤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여기가 북이고 이쪽이 남이에요. 그러면 집터를 이렇게 만들죠. 저 집을 이렇게 지어요. 산은 이렇게 오는데 집은 가로로. 원칙은 이렇게 지어야죠.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게 합당하고 괜찮으면 좋은 건데, 왜? 남쪽에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좋은 집들을 막 가서 보면요, 옛날에 어지간한 집들을 보면, 동네에서 보면 전부 다 남쪽으로 다 향해서 다침을 지었어요. 이 조건 때문에. 근데 이거 꼭 좋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쪽에서, 여기 저기가 남쪽에서, 남에서 북으로 향을 한 집은 안 좋다. 흉하다. 햇빛이 안 들죠? 남쪽에서 빛이 오는데, 남을 등지고 북을 향해 있으니 안 좋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 풍수 공부를 하다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집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작은 집도 많고. 그 집은 거꾸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터가 남에서 북으로 향해졌는데, 남에서 북으로 향해도 향이 풍부도 없고 따뜻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파트도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남쪽을 향해서 무조건 향을 해버립니다. 저기 경기도 화성을 갔더니 뒤에가 산이 이렇게 있고, 산에서 밑으로 흘러내리죠. 이제 산세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흘러내려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된 지형이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이제 다뤄서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근데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인데,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곳인데, 네. 집을, 아파트를 이렇게 막 지어놨는데, 앞을 이래 놨어요. 앞에 산을 보게 해놨어요. 지금 중인동에 모여서 참 깎아보더라고요. 물이 여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그 물을 흘러 내려오는 걸 바로 없애요. 남쪽으로 가요. X입니다. 하면 안 돼요.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 상식이야. 남쪽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짓든지 아니면 좌우로 짓든지 잘 안 되면 그래야지. 거꾸로 지어놨어요. 위가 남쪽이라는 얘기가. 네, 남쪽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꼭 고려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 그 땅에 한동안 앉아서
땅의 기운과 몸의 기운이 일치하는가를 느껴보는 것이다. 편안하고 따스함을 느끼면 좋은 자리지만 좀 어색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피해야 할 곳이다. 이 풍수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내가 봤어요. 어디 땅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집을 사든 사든가 그러면 집이면 들어가 봐. 갖고 좀 있어봐. 아니 가지고 있어. 네. 가지고 편안한가. 아니면 뭔가 좀 오싹한 기운이 있는가. 오싹한 기운이 들면 안 하는 거죠. 편안하고 좋으면 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렇게 이걸 할 때는 이런 걸 해볼 때는 뭐냐 컨디션이 좋으셔야 돼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돼요.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좋을 때, 예, 좋을 때 해야 되죠. 그래서 양택 집토와 음택 묘토가 상행하는 이유는 죽어서 좋은 자리에 눕는 것과 살아있을 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찾기 때문이다. 그죠? 살아서는 집 양택에서 사는 것이고, 사람은 우리나라는 돌아가시면 음택에 묻히는 것인데, 요즘은 음택이 아니고 이제 화장장에 가시는 분이 많죠. 좀 안타까운데, 될 수 있으면 화장장에 가지 마세요. 또 애들한테 또 나 저 가고 나면 화장장으로 보내라고 이혼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저기 사후세계에 들어갈 집을 미리 장만하시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 했냐, 첫눈에 반해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예, 딱 처음 딱 봤을 때 뭔가 딱 마음이 들어서 혹 하고 가버리면, 땡겨버리면 이제 다른 것은 이제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든지 안 좋은 것도 좋게 보여요. 예.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요, 기본적으로 3번은 가봐야 돼요.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한 3번은 가보는 거예요. 그래도 변하지 않고 처음에 봤던 그 기운이 계속 느껴지면 그럼 믿어도 됩니다. 근데 좀 뭐 이렇게 처음에는 좋았는데요, 2번, 3번 가면 이거 한 별거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터가 있어요. 아니라. 또 밑에 뭐라 했냐면, 강변의 전원 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죠. 강변 바람 쐬면서 물 수기운 받으니까 상쾌해지죠. 나도 이런 곳에 전원주택을 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다 우연히 옆에서 하는 땅 이야기를 듣게 돼서 옆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마치 자신이 찾고 있던 땅인 것처럼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땅에 첫눈에 반해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건 뭐 사랑 관계만이 아니라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뭐냐, 땅의 기운을 느껴보고 선택하라. 아까 저 위에서 얘기했죠. 앉아봐라. 그 땅에 머물러 봐라. 그 땅의 기운을 느껴봐라. 예전에 그 땅의 기운을 느껴보라고 그러니까요, 막 가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땅에. 이것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갖고 맨발로 땅에 이렇게 딱 발을 대보고 있어야 돼요. 신발이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조금 막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 때문에 딱 고 땅에 발을 대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건강치 못한데 가장 큰 이유가 그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 온 산천을 맨발로 막 뛰어다니고 그랬잖아요.
땅이 지기를 파고 살았단 말이죠. 컸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세면 콘크리트 아니면 아스팔트 위에서 신발 신고 다녀요. 그러니 땅이 균을 못 받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뭐 데리고 나가서 뭐 놀이터나 이런데 보면 모래를 깔아놨죠. 근데 요즘에 이제 모래가 막 개도 와서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느낌이 와 닿는 터를 찾아서 다리품을 팔고 다니죠. 많이 찾아다니시죠. 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근데 나도 좋은 터 찾아다니면서 맨날 시간만 나오면 다니는데 그러나 초보자와 전문가가 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 초보자라면 우선 재테크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는 터부터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그게 아니죠. 다른 계산까지 하죠. 그래서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이 시골에 나가면 모두가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는 적용되는 법들이 많아 잘못 매입을 하게 되면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용도 변경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사놓고. 요즘은 또 저기 뭐예요? 지금 그 법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실제 살지 않으면 땅 소유를 못 하게 하잖아요. 그 법이 있었잖아요. 전담에 이렇게 매입을 못하게 하고 막 했던 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요새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떼다 줘야만 시골에 땅을 살 수 있잖아요. 그제는 그냥 사고 싶으면 아무데나 내가 그냥 돈만 있으면 다 사서 등기 이전 해버리고 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안 되죠. 농지 취득 자격증을 떼다 주니까. 요즘 제가 서울에서 이 건설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묶인 땅들 있죠. 묶인 땅들. 뭐 개발 제한이라든가 뭐 녹지라든가 그런 땅들을 편법으로 용도 변경하는 거죠. 편법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쪽에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해서 대박 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저런 쪽으로 해서 사는구나 생각하는데 안 될 자리는 발을 놓으면 안 되고 땅 사면 안 됩니다. 한때 여기 전라도권도 한때 그 외부에 투기가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충청도권이 충청도청이 지금 홍성이죠? 홍성으로 결정 나면서부터 충청도에 바람이 불었어요. 내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평당 25,000원 땅이 1년 뒤에 30만원 갔어요. 갖고 그게 지금 한번 사그라들었죠. 딱 멋져있죠. 그리고 나서 투자할 데가 없은 게 이제 어떻게 했냐? 금강 이나무타 내려왔어요. 세종시에서 가네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남도까지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고 있죠. 사야 그냥 던지기 사. 아버지도 안 해. 그냥 나오면 사. 등기 받아놓고 어딘지도 몰라. 사진만 보고 그냥 사고 말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뭐 하다가 안 되면 이제 팔아달라고 연락이 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사긴 샀는데 어디에 어떤 땅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팔아달라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돈 생기면 땅 사요. 더 오를 거예요. 우리 형님한테, 잘 나가는 형님한테 항상 하는 건데, 여유만 생기면 땅을 좀 사세요. 사는 그죠? 저 사는 집이 제가 10년 전에 10만 주고 샀는데 지금 막 여기 들어보니까 4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새에 10만 원 또 올랐어요. 작년에 30만 원이었어요.
네? 평당.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별 볼 일 없는 땅이라 돈도 안 되지만, 그렇죠. 이게 별 볼 일 없는 땅이 지금 그렇게 오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조금 값어치가 있고, 한 땅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나 있는 도시에서는요, 지방 사람이 그 자기가 있는 지역의 땅을 잘 못 사요. 왜? 그 사람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조건을 다 알아. 그러니까 지역을 따져. 아, 이 돈이 왜 너무 비싸? 이런단 말이죠. 하지만 저 위에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얼마 전에 땅 1,000만짜리 샀어, 평당. 근데 이거 또 땅 10만 원이래. 무섭죠? 무섭도 안 해. 그냥 사버려. 지가 뭐 내려가게 하겠어. 사버려. 그러면 지방 사람은 땅을 못 사요. 그 계산을 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 이제 뭐 많습니다. 제 사는 지방에 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잘못된 토지와 인연을 맺으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등기도 띄워보고 그 개발도 되는지 용도 변경이 되는지 어쩐지 다 알아봐야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터는 피해라. 그죠? 마음이 산란해지는 터는 뭔가 사세라든가 시기도 없지만 안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편안하지가 않다. 이런 땅은 좋지 않다. 그래서 땅을 보러 다니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는 곳이 있고, 또 기분이 좋지 않고 산만해지는 곳이 있고, 또 특히 음습한 곳이 있어요.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많으면서 또 그늘이 진다든가 많이 그런 것은 다 피해야 됩니다. 요즘 보통 저수지나 강, 냇가 이런 곳에 가까이에 집을 많이 져요. 그런데 너무 물을 가까이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즉 정자나 이렇게 잠깐 공부하는 터로 해서 옛날 어른들은 계곡 있는 그런 곳에 정자를 짓고 풍무도 짓고 쉬면서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주거는 안 했어요. 주거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주거를 합니다. 그냥 별장으로 짓고요. 2, 3일씩 힐링하기 위해서 시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거로 사는 것은 안 됩니다. 또 뭐라고 하냐, 주변에 물도 없는데 산만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다. 또 습하지도 않은데 아주 냉기가 강하게 흐르는 곳이 있고, 또 인공적으로 산만해지는 곳도 있다. 이건 뭐냐, 주위 개발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됐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죠. 또 묘지가 있었다든가, 또 가축이나 또는 쓰레기 내리장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피해야 되죠. 근데 요즘 시골에 가면 하도 우리 있는 데는 우사가 많아가지고 우사를 피해서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전원주택지는 이런 자리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건강한 주거지의 기본 개념은 주택은 그 지역의 기후나 땅의 지형에 맞게 지어서 해왔다는 거죠, 집을.
요즘 집하고 옛날 집하고 가장 첫 번째로 딱 그 직면했을 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즘 가정집하고 옛날에 지은 집하고 다른 점, 첫 번째로 딱 만나는, 직면하는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대문이에요, 대문. 옛날에 집은요, 대문이 집의 가운데 정중앙이에요. 옛날 집은 가운데 정중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런 식인데, 지금 집은 앞으로 반대시였는데 대문은 좌우로 틀어요. 좌측이나 우측에 있어요. 있잖아요. 주택집 보면 예전에 어른들은 집을 지으면 담장을 딱 치죠. 담장을 딱 쳐서 여기다가 뭐 안채가 됐든 바깥에 집을 딱 이렇게 지으면 대문을 요 정중앙이 됐어요. 요 앞에다가 정중앙 앞에다. 근데 지금은 측면이나 거기다 내요. 좌우 측면에 내립니다. 또 이 건물에 휴대문을 옛날 어른들은 요 중앙에 내죠. 이렇게 마루 테마에 가운데 들어가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좌우측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놨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전의 집과 지금의 집의 첫 번째로 틀린 점. 대문이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건축물은 흙집이나 돌집 같은 원시적인 가옥에서 출발해서 현대의 인테리어 전 빌딩까지 계속 지어져 왔는데, 요즘은 비움으로 짓고 외벽에 되는 게 뭐죠? 그 철판을 갖고 되는 거? 판넬이요. 예? 판넬이요. 예. 요즘은 그래서 집을 뚝딱딱 짓죠. 안에 벽돌도 많이 안 싸더라고, 이제는요. 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쇠에 공구로 돼갖고 철근 넣어서 이렇게 해서 벽돌 싹 했는데, 요즘 벽돌도 안 싸요. 그냥 여기 그 H빔으로 그냥 세워갖고 강판 철판 이렇게 좀 대고 유리 넣고 지어줘요. 또 어디 세계 유명한 건물들은 막 유리만 쫙 넣어갖고 건물 전체를 막 유리로 껴갖고 지금. 그런데 이제 사업성 집 건물이 있고요, 주거용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은 밖으로 많이 드러나 보이면 안 좋아요. 안 좋고, 될 수 있으면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어제 그 TV에 보니까 그 대구 쪽에서 평수가 좁은 한 20평? 이렇게 놨을 땐 땅밖에 없어요.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2층, 3층으로. 그래가지고는 평수가 적으니까 이게 조그마한 공간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지으면. 근데 요즘은 또 이상하게 그걸 또 좋아해요. 네, 그걸 또 좋아해. 한때는 아파트도 막 한 50평짜리 2개 사갖고 딱 타갖고 뭐 100평으로 해서 살고 막 그러더니, 요즘은 또 이제 줄여갖고 작은 걸 좋아해. 이게 참 이게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너무 이 집이 터도 적어도 문제고,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강하게 발전하고 막 해가지고 이 인간 생활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지만 욕심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정작 빌딩이나 큰 건축물이 아닌 우리 몸에 해로움이 없고 적고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이런 소재로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집은 나무나 흙으로 짓는 집인데 요즘 나무나 흙으로 짓는 집은 비쌉니다. 한옥은 너무 비싸고요. 좀 싸져야 돼요. 근데 싸질 수 있을 거야 집인데요. 왜냐하면 요즘은 도면을 딱 그려서 컴퓨터에 딱 입력을 시키면요, 컴퓨터가 목재를 자동화하셔서 끌어다가 그 도면에 맞게 기둥이네 뭐네 다 깎아서 딱 나오고, 요즘은 숲 컴퓨터가 있어요. 그냥 도면만 넣으면 지가 알아서 다 잘라서 패서 가공을 해서 딱 나와요. 그러면 사람은 갖고 가서 맞추면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게 지금 그 회사가 고창에 이렇게 단지를 해놨거든요. 갖고 분홍기를 했어요. 다 분홍으로 다 계약이 됐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공사, 기반 공사를 너무 길게 끌었어. 제대로 제 시간에 못 해버려. 다 다른 데 가버렸어요. 이 기업들이. 그 문제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지기를 받는 것이 가장 좋죠. 또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건축 자재가 소모되지만 그 건축 자재 하나하나에도 가지고 있는 기가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인 자재를 써라. 그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막막하죠. 친환경적인 자재가 워낙에 비싸서. 내가 집을 지난다고 그랬더니요, 어떤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그 한 통 많으니까 한 통 퍼다가 집에서 벽돌을 찍으래요. 벽돌을 집에서 찍어가지고 한 3년 그걸로 지으래야. 이것도 찍고 그 말도 맞는데, 그 말도 맞는데 그 많은 양을 찍어서 어디다 쌓아둘 것이며 비도 안 맞아야 되잖아요. 또 벽돌이라는 것이 요즘 그 흙벽돌 나오죠. 근데 흙벽돌이 보통 500톤이나 1000톤으로 눌러버려요. 압축시켜버려요. 근데 얼마 전에는 강화제를 넣었어요. 한마디서 본드 성질이 있는 뭉쳐지는. 근데 이게 안 좋거든요, 강화제가. 지푸라기 넣는 거. 네. 근데 지푸라기가 안 넣죠. 안 녹하죠? 지금 너무 눌러 가지고는 한마디서 콘크리트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강화제는 안 넣는다고 그래요. 대신 강한 압으로 딱 누르는 것 같은데, 흙이어서 좋긴 한데요. 그렇게 강하게 눌러버리면 뭐냐면 공간이 없어요. 옛날 어른들 왜 집을 넣냐? 그 사이사이에 통풍할 수 있고 습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우리로 말하면 그 스펀지와 같죠. 한마디서 단열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없어졌죠. 대신 뭘 선택했냐? 옛날 벽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두께가 다 앞뒤로 발라봐야. 근데 요즘은 이 흙벽돌을 이렇게 두껍게. 이걸 안 하는 대신에 이걸 덮여버려요. 못 나가게.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쓰는 것이 좋다.